여러분, 조선 최고의 왕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바로 세종대왕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세종대왕이 어떻게 왕이 됐다고 알고 있나요? 맞아요. 형인 양녕대군이 아오야, 네가 나보다 낫다 하면서 멋지게 왕위를 양보했다. 뭐 이런 훈훈한 스토리잖아요. 근데요, 과연 그게 진짜일까요? 역사 기록을 들여다보면 이거 우리가 알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른데? 싶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예요. 과연 형의 고귀한 희생이었을까? 아니면 사실은 빼앗긴 왕좌였을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훈훈한 이야기가 사실은 만들어진 신화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양녕대군이 정말 스스로 물러난 건지 아니면 아버지 태종에 의해서 말 그대로 쫓겨난 건지 지금부터 실록을 바탕으로 그 진실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키를 쥔 인물, 바로 세종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입니다. 와, 이방원. 이름만 들어도 정말 피의 군주, 철혈 군주 이미지가 떠오르죠. 실제로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기 자식들만큼은 자기가 했던 그 끔찍한 일을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평화로운 왕위 계승을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래서 태종이 선택한 카드가 바로 이 적장자 계승 원칙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첫째 아들 줘야지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태종한테는요. 이건 자기가 직접 겪었고 또 직접 일으켰던 그 피비린내 나는 형제 간의 싸움. 그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정말 필사적인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냥 첫째한테 딱 정해주면 다른 아들들이 넘보지 못할 거다. 다시는 피바람이 불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첫째 아들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그리고 무려 14년이에요. 14년. 정말 긴 시간 동안 모든 걸 쏟아부어서 왕으로 키우려고 했죠. 그런데 말이죠. 아버지의 이 간절한 계획에 아주 제대로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세자 양녕 본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양녕대군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뭐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뭐 거의 습관, 하나의 패턴이었습니다.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히죠? 처음엔 그냥 공부하기 싫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스케일이 커집니다. 기생 때문에 단식 투쟁을 하질 않나. 심지어 할아버지, 그러니까 상황이었던 정종의 후궁이랑 와, 이건 당시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냥 막장이 아니라 폐륜의 영역이거든요. 왕이 될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이나 도덕성 이런 게 아예 없었다는 걸 그냥 대놓고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 중에서도 정말 활용점정, 끝판왕격인 사건이 바로 이 어리 사건입니다. 어리는 멀쩡히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강제로 납치해서 궁궐 안에 숨겨두고 심지어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연애 스캔들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나라의 법을 정면으로 짓밟은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결국 이 일이 발각되고 태종이 양녕을 꾸짖으니까 양녕이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빠는 후궁도 많으면서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이 편지를 읽은 태종이 정말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자식이 할 짓인가? 하면서요. 이건 그냥 반항이 아니죠. 아들이 아버지로서의 권위,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위 외에 아예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이쯤 되니 태종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14년간 공들여온 첫째 아들 카드를 결국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죠? 플랜 B를 가동해야죠. 이제 둘째, 셋째 아들들이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후계자 레이스에 등판하게 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순서상 둘째인 효령대군 차례겠죠? 근데 태종이 보기에 효령은 이 친구도 좀 왕감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은 너무 착하고 좋은데 좀 우유부단하고 리더십이 부족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술을 아예 한 방울도 못 마셨습니다. 이게 술 못 마시는 게 뭐 어때서 싶으시겠지만 당시 왕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명나라 사신 접대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술을 못 마시면 외교적으로 좀 모양이 빠지는 거죠. 그런데 셋째 충령은
뭐 술을 좋아하진 않지만 외교석상에서 분위기를 맞출 정도의 조절 능력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조용히 책만 읽던 셋째 아들 충녕대군에게 스포트라이트가 향합니다. 우리가 보통 충녕대군 하면 그냥 공부만 하는 범생이 책벌레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전혀요. 알고 보니 그는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줄 아는 아주 날카로운 감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뭐가 달랐냐고요? 첫째, 형인 양령이 그렇게 막 나갈 때 못 본 척하지 않고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직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둘째, 그냥 책상 머리에 앉아서 글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실제로 써먹을 줄 알았죠. 아픈 동생을 위해서 직접 의학서적을 파고 들 정도였으니까요. 바로 이런 모습에서 태종은 이놈이다 싶었던 거죠. 지식과 용기 그리고 결단력까지 진짜 리더의 자질을 본 겁니다. 이게 바로 택혐론이라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어진 사람을 선택한다는 뜻이죠. 태종의 14년 동안 지키려고 했던 그 적장자 계승 원칙을 자기 손으로 완전히 뒤죽어 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능력이 중요하다. 이 한마디로 조선의 왕위 계승 룰을 바꿔버린 아주 급진적인 선언이었던 셈이죠. 당연히 신하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난리가 났죠. 심지어 그 유명한 명재상 황희조차도 안 됩니다. 장자를 폐하는 건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하면서 끝까지 반대했어요. 하지만 태종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가장 믿었던 신하인 황희마저 유배를 보내버릴 정도로 결심이 확고했던 거죠. 그렇게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내린 결정,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이제 왕이 된 충녕, 즉 세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왜 왕이 되어야만 했는지를 실력으로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타임라인이 정말 놀라운데요. 세자로 책봉된 게 6월인데 왕으로 즉위한 게 8월이에요. 딱 2달 걸렸습니다. 근데 그 짧은 2달 동안 뭘 했나 보세요. 바로 외교 때문에 중국어 공부 시작하고 노비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 정책을 구상해요. 보통 사람이면 어리둥절할 시간에 이미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진짜 첫날부터 준비된 왕, 그 자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태종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렸던 그 어려운 선택은 결국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정으로 남게 됐습니다. 혈통이라는 전통을 깬 그 과감한 결단 덕분에 우리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 시대, 바로 세종의 시대가 열릴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왕실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과연 언제, 어떻게 그 익숙한 전통을 깨야 하는 걸까요? 안정적인 관습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발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를 택할 것인가? 이 오래된 딜레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